어우동은 지숙문 박선생의 딸이며 집안이 부유하고 아리따웠다. 용제총화의 기록입니다. 조선의 기록은 웬만해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는 법인데 대놓고 아리따웠다 하니 예쁘기는 무지하게 예뻤나 봅니다. 어우동은 이름이 아닌 성을 뺀 별명으로 같이 어울러 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자라면 어우동을 한번 보는 순간 상사병과 가슴 아리는 기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딸로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고 홍기가 찾아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태강수랑 종사품의 종친을 이르는 칭호로 이동은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로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로열 패밀리가 된 어우동은 정사품 해인의 자기를 받게 되고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에도 이름을 올리니 돈과 명예 그리고 미모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어우동을 아내로 맞은 이동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남성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예쁜 딸도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라면 다 똑같은 것일까요? 마누라는 아무리 예뻐도 그저 마누라일 뿐 왜 딴 여자가 더 예뻐 보이는 것일까요? 이동은 어우동을 부인으로 두었음에도 다른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급기야 어우동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양반의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왕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다면 이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어우동을 친정으로 쫓아버리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집에는 그릇 만드는 은장이가 있습니다. 어우동이 그를 좋아해 매번 제가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장인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마침내 내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눈치를 보고 제가 돌아오면 몰래 숨기곤 했습니다.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에서 그것도 왕가의 여인이 그릇 만드는 은장이와 그 짓을 했다면 이는 보통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종부시에서 맡아 조사했습니다. 종부시는 왕실의 족보를 편찬하고 종친의 허물을 감찰하던 기관이었습니다. 곧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강수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태강수 이동이 여기 영경비를 매우 사랑하여 그 아내 박씨를 버렸습니다. 대저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이별하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기생과 바람이 나서 어우동을 쫓아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성종은 어우동과의 재결합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은 쫓아낸 어우동을 끝까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기 좋다는 남자들 다 물리치고 이동에게 시집 왔는데 이렇게 친정으로 쫓겨나 독수공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우동은 너무나 슬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다 못한 여종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상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요 옆에 오정년이란 사람이 용모가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낫고 좁게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 삼을만 합니다. 주인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마땅히 주인을 위해 불러오겠습니다. 하니 어우동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어우동은 오종년과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우동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기처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를 선택하고 마음껏 즐기는 자유부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우동이 길을 걷는데 또 한 사내가 어우동을 보고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난리가 났습니다. 뭐 흔한 일이라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던 길을 계속 갔지만 사내는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왜 자꾸 따라오시는 겁니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도 집안이 좋은 사람인데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우동은 그와도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방산수 이난으로 남편과는 육촌 형제가 되는 왕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분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우동은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이 안 된 신분이었으므로 그와 한다는 것은 근치상간에 폐륜을 저지르는 일이었습니다. 걸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이 더 애틋하듯 이난은 어우동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우동이 벗어놓은 옷만 보아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옷자락에서 나는 그녀의 채취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옷에 시를 적어 내려가는데 물시계는 똑똑똑 밤기운 청아한데 휜구름 활짝 거치니 달빛 환해라. 빈방 고요한 중에 향기가 남아있어 오늘도 꿈에도 그리운 점 그려보오. 소주 한잔 생각나지만 참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우동은 이난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도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우동은 염료를 갈고 바늘로 찔러 이난이라는 이름을 한쪽 팔에 새겨 넣었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그것도 왕가의 여성이 문신을 하는 것은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우동은 남자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토록 아름다우십니까? 저는 전이감의 생도 박강창이라 하는데 한번 진지하게 만나주시겠습니까? 코가 큰 것이 힘께나 쓰는 듯 보였습니다. 어우동은 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또 정을 통하는데 하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우동은 박강창이라는 이름도 문신으로 남겼습니다. 또 설이 감휘향도 길에서 만났는데 또한 사랑하여 등에다 이름을 새겼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우동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접근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는 일상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우동은 모른 척 계속 그네를 탔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의 팔촌이자 정종의 9째 아들 석보군의 서손자인 수산수 이기였습니다. 쓱 다가오더니 뭔가 멋쩍었는지 애꿎은 여종에게 질문을 해댑니다. 저기 저 예쁜 여인은 네 댁의 여인인가? 여종이 내금 위에 첩이라고 둘러대자 수산수의 얼굴은 이내 밝아졌습니다. 그런 하급군인의 첩이라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겠구나. 자신감을 얻은 수산수는 적극 구애하였고 어우동은 그와도 정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출사한 김종직의 문인 이성은이 반하여 저기 저 아름다운 여인은 지방에서 온 기생인가? 여종은 기생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어우동은 수많은 남자와 정을 통했습니다. 과거에 올라 육아하던 홍창도 어우동을 보자마자 넋을 잃었고 누군가는 소문을 듣고 야밤에 담을 넘어와 무조건 들이대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방산수 어른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남자가 들어가 방문이 닫히더니 잠시 후 또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협박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대가 남자들과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나와도 해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소문 쫙 뿌려버릴 것이오.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오히려 원했던 것인지 그녀는 협박남과도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와 관계를 가진 남자는 17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어우동에 대한 소문이 한양 곳곳에 퍼졌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지목하며 점수를 매기는데 계집종이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 합니다 라고 하면 어우동은 또 아무개는 내가 취하고 아무개는 너에게 주겠다라며 실없는 말로 희롱하며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러나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그녀의 일탈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희대의 스캔들이었던 어우동 사건은 성종의 귀에도 들리게 되어 의군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어우동과 인한의 불륜 및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인한은 잡혔지만 어우동은 달아났습니다. 성종은 더 화가 났습니다. 스스로 달아났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중한 것을 안다는 것이다. 끝까지 잡아내라. 결국 어우동도 잡혔습니다. 이제 이 어우동을 어찌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신하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어우동은 종친에 처이며 사족의 딸로서 음욕을 자행한 것이 창기와 같으나 유리 사형에는 이르지 않사옵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법을 지키기를 금석과 같이 굳게 하고 사시와 같이 믿음 있게 하라고 하였으니 지금 만약 극형에 처한다면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사형을 감하여 원방에 유배하소서. 아니옵니다. 어우동은 종실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여 성화를 더럽혔으니 유래는 비록 사형에 이르지 않사오나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이 이와 같다면 마땅히 극형에 처해 경계로 삼으셔야 하옵니다.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극형에 처할 것인가 성종은 고민하였습니다. 한편 먼저 투옥된 인하는 어우동을 보자 이렇게 조언하였습니다. 예전에 감동이 많은 간부로 인하여 중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당신도 사통한 바를 숨김없이 말하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요. 어우동은 그 조언을 들었습니다. 자신과 관계했던 남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불었습니다. 의금부에서 나왔습니다. 김아무개 씨 댁이지요.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어우동과 하셨지요. 자, 가십시다. 아니, 양반이 기생과 좀 했기로서니 그게 그리 큰 죄가 됩니까? 어우동은 기생이 아니라 왕가의 사람에다가 유부녀입니다. 예? 전 기생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의금부에 가서 이야기하십시다. 그녀의 남자들은 끌려가 곤장을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어우동을 처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평소에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품의 성종이라면 율대로 행하여 선처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오호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교형에 처하여라. 저작거리 한가운데 구경꾼들이 참 많이도 모였습니다. 그곳에 오호동과 그녀를 따랐던 여종이 함께 묶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측은지심에 혀를 차고 어떤 이는 욕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윽고 줄을 당기시오. 결국 오호동은 여종과 함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났던 성종은 왜 이런 명을 했을까요? 오호동을 꼭 그렇게까지 해서 죽여야 속이 시원했을까요? 이유는 성종이 그 시기쯤 겪고 있었던 숙이 윤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오호동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군이라면 어떤 명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라면 오호동만은 무조건 살려주었을 것입니다. 왜냐? 예쁘니까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